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마음 공부하는 소울 닥터 김석범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원장님. 네. 그제 보니까 무슨 김어준 씨가 하는 프로에서 네. TVS입니까? 그래서 이제 신재민이 네. 강금에 대해서 네. 이제 팩트 체크한다면서 비꼬고 앉아 있어요. 네. 그래서 황장수라는 사람이 네. 이제 제일 먼저 이야기를 했다. 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제가 그 시시껄렁한 사람들 이야기를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네. 문제는 뭔가 하면 신재민이 이제 그 사이에 한 열흘 전입니까? 일주일 네. 전입니까? 그 2월 27일 날이네. 네. 그 미국 회담 하던 날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신재민이 그 시점에는 거의 한 50한 거의 두 달 됐죠. 네, 50일 정도 이래 됐을 때. 근데 정신병원에 폐쇄병동에 2달쯤에 들어가 있다면 네. 그럼 정신적으로 어떤 상태라고 봐야 됩니까?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상태의 회복이 보통은 한 달 이내에 보통 퇴원을 시키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약에 대한 반응이 없고 예를 들면 조현병이 심한데 병 증상은 지속되고 환청도 심하고 행동 조절도 안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달 정도까지 끊는 환자들도 있긴 있어요, 가끔가다. 근데 예. 신재민 씨는 그런 대상은 전혀 아니죠. 아니 근데 그럼 우리가 일반론으로 이야기하면 네. 정치 이야기를 빼고 네. 폐쇄병동에 2달 들어가 있다면 네.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의 치료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고 굉장히 난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의 사람이 2달 이상 입원하는 거죠. 2달 이상이요? 네. 그러면 그런 사람이 네. 자기를 비방했던 사람에 대해서 처벌 불원을 원한다라는 부분을 네. 한마디로 우리가 흔히 이제 이야기를 네. 하지 않습니까? 네. 한정치산자나 네. 금치산자처럼 네. 그런 법적 서류를 제출해서 그런 거를 할 만큼의 이 명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정신과 폐쇄병동에 2달 입원하는 사람이. 하기가 힘들죠. 그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경찰은 그런 줄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 이 서류를 내겠도록 전화를 걸고 독촉을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친구 어디 있는지 찾고 있었는데 본인이 먼저 전화 와서 내가 처벌 불원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네. 그러면 경찰이 서류가 필요하다 하니까 또 서류까지 작성해서 준다면 네. 이 정신과 폐쇄병동에 있는 사람이 할 짓을 다 하고 법률 업무까지 보고 네.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 그 좀 정상적인 건 아니죠. 아니 좀 뭔가를 아니 그냥 우리가 기라 그러면 아니라고 할 입증 서류는 없지만은 네. 상식적으로 뭔가 일을 좀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병원 측에서 나서든지 해서 네. 그 사람은 지금 그런 부분을 판단하지 못하는 네. 심각한 한마디로 심신 네. 미약 상태에 빠져 있어서 네. 장기간 치료를 요하니까 네. 이런 부분으로 손혜원이가 신재민이에게 굉장히 심각한 네. 아주 그냥 네. 인간을 비하하는 그런 류의 네. 이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네. 무슨 돈 때문이라고 하고요. 네. 예? 그렇게 했다면 그런 것은 그 사람의 다시 손혜원의 말과 글을 상기시키는 그렇죠. 스트레스를 환자한테 주는 거니까 예. 그런 거를 이제 치료진에서 보통 막죠. 아 이건 지금은 안 된다. 나중에 네, 퇴원하고 그렇죠. 난 뒤에 해라. 네, 그렇게 막죠. 그래야 되지 네, 않겠습니까? 그러면 손혜원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내는 것이 뭐가 그리 바쁜 일이라고. 급한 일 아니죠. 명예훼손이야 지금도 무슨 몇만 건이 있을 거예요 경찰에. 환자 회복이 중요하니까. 예. 그냥 그럼 의사를 만약에 이런 일에 네. 본인이 가해자도 아니고 네. 이 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피해자가 뭘 하나 떼줘야 되는 부분에 네. 그럼 피해자가 심신이 미약한 상황인데 이런 자신이 모욕을 당할까? 네. 그런 게 누적돼가 자살을 시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모욕한 그 장본인한테 용서해준다는 이런 거를 쓰고 전화를 하면 그것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죠. 그러니까 그 보호병동, 폐쇄병동
병원에서 환자 면회를 잘 안 시키고 전화도 차단하는 가장 큰 이유가 외부의 자극을 줄이는 예, 효과가 세상사에 불편한 자극을 줄이는 줄이는 건데 효과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친구나 가족들하고도 그걸 제안하는데 네. 하물며 자기를 갖다가 그냥 만인이 보는 데서 망신을 치명적으로 준 그런 사람한테 네. 처벌 불어난다라는 글을 쓰게 하고 통화를 그러니까요. 하게 한다. 그건 이제 일반적인 일은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 분당 서울대 병원 측은 의사가 모르는 상황에서 환자가 면회를 나가서 밖에서 그랬는지 아니면 병원 안에서 그런 걸 쓰고 있을 정도면 정신 멀쩡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제 그런 일이 있다면 담당 주치의는 당연히 알고 있거든요. 그런 예. 상황들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어요. 모든 환자의 그 외출, 외박, 뭐 외부에 누구를 만나고 뭐 서류를 전달하고 이런 거를 주치의가 모르는 사이에 일이 진행되기 힘들어요. 원장님이 만약에 네. 분당 서울대 병원의 신재민 주치의라면 네. 무슨 뭐 경찰이 연락이 와가 네. 무슨 뭐 신재민 씨가 뭐 처벌 불원서를 하나 떼줘야 된다 이러면 원장님은 주치의로서 네.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대빈 씨가 진짜로 심각한 상태에 있다면 예, 만약에 지금 치료가 두 다리 이상 입원해야 될 상황이라면 그러면 그 뭐냐 거절하죠 당연히 치료 나가서 해라. 예, 좋아진 다음에 그래. 나중에 그 정서적으로나 그 인지적으로도 정상적으로 회복된 다음에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지금 이런 접촉이 오히려 환자 회복을 늦출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거절하겠죠. 참 그런데 그게 접수되었다고 하고 그래서 참 정권이 좀 후한무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도. 경찰이 이거 학대한 게 아니라면 마포 경찰서가 네, 네. 인위적으로 네. 자 검찰에 지금 신재민이 피의자인 것도 중단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왜 중단합니까? 신재민한테 그걸 압박을 하면 또 정신적으로 문제가 될까봐 중단한 거 아니겠어요? 상식적으로만 우리가 정치들 다 빼고 네. 그런데 신재민이가 피의자인 것도 수사를 중단했는데 네. 신재민이가 피해자인데 피의자가 아니고 네. 피해자인데 그걸 굳이 그 지금 써서 전화까지 그게 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마포 경찰서가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손혜원이는 진짜 무소불위인 것 같아요. 네.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있는 사람도 자기를 위해서 처벌 불원서를 피해자가 네. 정신이 좀 이렇게 나갔는데도 써줘야 돼요. 네. 자, 제가 그 문다혜가 작년 네. 10월 24일 날 네. 우리들 병원에 네. 목격됐다. 네. 뭐 2개, 3개 정언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네. 청와대가 그거는 입원한 적 없다고 말은 못 하잖아요. 당연하죠. 그 아니면 벌써 고소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허위사실 네, 유포했다고요? 네. 그 뭐 김정숙이 목격된 부분이나 또 문다혜가 입원한 부분을 네. 말을 못 하니까 네. 경원도 간 것도 사실이고 네. 뭐입 다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걸 이제 곽상도 의원이 받아가지고 문다혜가 이주를 했는데 이제 의료보험을 부정수급했다. 네.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했어요. 네. 나도 그거 제기할까 하다가 의료보험이 나갈 때 끊어졌다가 또 들어오면 바로 회복이 된다며.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출입국 관리소에서 입국했다는 증명을 떼가지고 보험공단에 제출을 해야 될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바로 이제 네. 회복이 된다. 네. 자, 그런데 그 이상호 원장이라는 사람과 그 사람의 전 부인은 문정권 현 문 대통령 부부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뭐 그냥 특별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특별하죠, 그죠? 그렇죠. 예. 그러면 아주 특별한 사람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을 하면 그죠? 돈을 어떻게 의료보험이나 처리를 했을까? 그거는 이제 의료보험 처리했겠죠.
제 생각은 돈은 받았을까요? 치료비는? 그거는 모르겠는데 의료보험 처리는 했을 것 같아요. 아, 치료비를 받든 안 받든 관계없이 의료보험 처리는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했을 거다. 의료보험이 예. 그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그 수속을 밟았다면 예. 의료보험 청구는 했을 것 같아요. 뭐 보통 보면 식당 하는 사람이 네. 유명한 갈비집 하는 사람이 네. 뭐 대통령 부부하고 친하다. 네. 그럼 대통령 부부가 경호원들을 끌고 와서 한번 먹으면 네. 청와대 식구들하고 네. 네. 몇십 명이 갈비를 네. 먹었다. 네. 그러면 이제 갈 때 아주 친해요. 네. 뭐 대통령이 자서전 내면 마누라가 감수도 해주고 아, 네. 뭐 일할 정도로. 네. 그런데 갈비값 이렇게 다 안 받을까요? 받겠죠. 안 받겠죠. 그런 경우는. 의사는 그래도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 부담금은 안 받을지 모르지만 보험 청구는 했을 거라 이 말이죠. 아, 그건 어차피 챙기는 거니까 네. 내가 챙기자. 네. 어차피 그 상대방한테 받는 게 아니니까. 예, 네. 그렇구나. 근데 네. 37살이 네. 요가 강사면 네. 흔히 요가 강사면 남았을 때 일하면서 몸이 막 휘어져야 요가 강사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요가 강사예요. 딸이 요가 강사잖아요. 근데 그래가 왜 문이 6월 달에가 7월 달에 네. 그 딸이 그 태국에 가 있을 때 네. 인도에 가가 뭐라 했어요? 우리 딸이 한국에서 요가 강사라고 했어. 그게 또 거짓말이라고 지적을 했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이해가 좀 안 가네요. 요가 강사가 어떻게 그 우리들 병원에 입원할 일이 생겼을까요? 몸이 뭐 조금 이렇게 풍성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요가 강사인데. 요가 강사면 굉장히 유연하잖아요. 유연하죠. 어마어마하게 유연해.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자세들을 다 취하죠. 전 국민이 문다혜가 요가 강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딴 병원도 아니고 척추만 하는 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어떻게 거기서 근데 그 병원에 네. 입원을 했다면 네. 척추로 입원을 하면 보통 기본 얼마쯤 입원합니까? 그거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근데 척추 수술을 뭐 척추 협착증 뭐 이런 걸로 수술을 하는 경우는 꽤 길게 입원할 거고 그냥 시술이라고 해서 그 뭐냐 그 통증만 줄여주는 그거는 거의 입원하더라도 1박 2일로 가는 근데 거고. 무슨 이 대통령 부인이 임정숙이 네. 면회까지 갈 정도면 네. 뭐 1박 2일 하는데 면회 갔겠습니까? 그 더 길게 입원했을 거예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목격을 했대요. 네, 네. 저한테 연락 오신 분이 네, 날짜까지 10월 24일이라고 특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병원 안에서 확인해 보니까 딸이 입원했다고 네, 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 참 그렇게 지금 복잡한 소송을 하고 있는 네. 당사자고 네. 의문의 1,400억 산업은행 대출 네. 이 문제로 서류가 조작되었다. 네. 뭐 사문서 위조했다 은행이 네. 이렇게 이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네. 꼭 그 병원에 가가지고 네. 청와대가 지금 민정수석실이 그 사실을 파악을 했다. 네. 그리고 사태 진행을 체크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났어요. 네. 근데 꼭 그 병원에 가서 입원을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는 거겠죠. 사고가 나도 가까운 사이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가까운 사이에 식당에 가면 네. 좀 서비스를 잘 받거나 네. 뭐 잘 대해줄 거라 내가 또 어깨 힘도 좀 줄 수 있게 해준다 해서 가는데 네. 병원에 이제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는 왜 굳이 옛날에 노무현도 허리 아프다고 거기서 수술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 때 그렇죠. 척추의가 대통령 주치의를 했어요. 그것도 좀 비정상이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지는 않죠. 허리가 웬만큼 대통령이 막 허리 고질병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네. 주치의는 그런 보통, 과목이 아니라 보통 내과에 이런 데서 네, 하지 네,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양 대통령을 거쳐서 원장님 뭐 합니까? 아무튼 저는 이제 그 내막은 잘 모르지만 그 정치권과 그 우리들 병원 사이의 이야기들은 루머로 많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무튼
아무튼 친노 그룹하고 핵심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던 것 같은데 이제 지금은 친문 그룹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관계로 보여요. 예. 자, 배원 원장이 대통령 2명을 예. 이렇게 넘나들면서 저렇게 가까이 지낸다라는 것도 예. 대통령 식구들을 예. 다 저 병원으로 데려가는 것도 저것도 정상은 아니죠. 그렇죠. 무슨 삼성병원이나 뭐 이런 대규모 예. 종합병원도 아닌데 예. 참 좀 그것도 좀 의혹을 자처하는 것 같아요. 굳이 그러니까 부산 시절에 서로 많이 도움을 주고 받은 관계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는 뭐 좀 더 아는 거 있는데 네. 그건 천천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야 또 아껴가면서 써야지. 네. 한 방에 다 틀면. 자, 그런데 지금 제주도의 녹지병원 네. 이제 의사들, 약사들부터 뭐 의료보험 노조부터 네. 다 달라들어서 지금 반대하고 난리거든요. 네. 그래서 왜 그건 내국인이 가는 부분에 법적으로 금지하지도 않은 걸 저 지경까지 몰고 가서 예? 그러니까요. 허락을 해서 기원을 하고 그걸 갖다 내규를 가지고 통제해서 조례나 네. 이제 내국인은 안 된다고 네. 억지로 갖다 붙이다 보니까 저리 됐는데 네. 저거 소송하면 돈 물리 주게 되거나 그렇게 이제 할 수가 내국인 없죠. 가게 될 가능성이 허용해라고 할 가능성이 커요. 지금 그 법을 빨리 그 정비를 안 하면 문제가 커질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는 지금 이거 소송이 법리론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내국인은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생각해보면. 왜냐하면 금지시키는 게 없기 그게 때문에. 처음에 시작됐을 때 노무현 정권 때 네. 무슨 뭐 경제자유구역 안에 영리병원 네. 허용할 때 내국인도 허용한다고 네. 그래 갖고 하다가 이제 문재인 시대에 와서 이제 이게 현실화 돼 버렸단 말입니다. 네. 돌고 돌다가 네. 자 그래가 내국인 가게 되면 이제 유사한 병원들을 다 만들어가 네. 내국인 따로 네. 의료보험하고 관계없는 네. 미적용 내국인 병원을 하겠다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적인 상황에서는 그 녹지 병원이 이길 가능성이 저는 더 많다고 봐요. 예. 법리론적으로 따졌을 때. 그리고 지금 단지 그 제주도에서 허가해줄 때 그 내국인을 보지 않겠다는 조건 하에서 허가를 해줬다. 그것밖에 없거든요, 지금. 예. 법적인 게 전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보다 상위법인 그 내국인 진료도 허용하게끔 그 영리병원을 만들어 나왔으니까 이게 이제 재판 결과를 가면 결국 엄청난 손해배상을 하든지 아니면 허용을 해주든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지금 의사협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 절대로 안 된다고 그 발표를 했었죠. 성명서도 나왔었고. 예. 아무튼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건 영리병원. 내가 볼 때 보통이나 기존의 대한민국의 의료보험에 기반한 네. 반공공 의료 체계가 다 무너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다 무너질 뿐만 아니라 이게 장기적으로는 이 일반 국민 한 분 한 분이 다 피부로 느낄 만한 일이 생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직도 저한테 아직도 뜬금없는 소리 하면서 원격 의료가 뭔 문제냐, 영리병원이 무슨 문제가 있냐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 이게 무슨 혁신, 4차 산업혁명 혁신하고.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근데 문제는 이거 주인이 진짜 주인은 네, 중국의 펀드 회사가 들어온 거지. 상하이 뭔가. 그 뒤에는 성형외과 하는 홍모라고 세상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홍석범인가 뭔가. 네. 그죠. 그러면 애초에 중국 자본인 척하고 들어와서 신청한 것도 잘못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잡아내가 허가 취소, 그걸로 제가 실제 주인을 속였다. 네. 허가 취소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허가 취소 요건은 제주도에서 허가 취소 요건은 성립됐다고 생각하고 허가 취소한다고 발표했을걸요 아마. 예, 그래서 허가는 일단 취소는 했는데 이게 소송에 들어가면 그것도 될까요? 다른 문제가 또 될 수 있지요. 정권이나 제주도가 이 문제에서 깔끔하게 처신을 처음부터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되고 네. 박근혜 정부도 왜 이런 일에 끼어 들어갔고요. 노정권, 문정권이 다 만드는데 중간에 끼어 들어가 명분을 제공한 것처럼 돼버렸어요. 원격이 오르니 이거니. 지금 제가 이제 오늘
오늘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이야기 오늘 신문에 이제 났으니까 아시겠지만 그 인공혈관이 있습니다. 근데 예. 인공혈관이 예. 고어텍스사에서 예. 우리나라에 수입해서 들어오는데 예. 의료 보험 수가를 예. 너무 낮게 책정을 한다고 해서 철수를 하겠대요. 예. 고어텍스 그 인공혈관 판매하는 곳에서. 예, 예. 그러면 그 인공혈관이 필요로 하는 예. 그 혈관 수술은 못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뭐 협상하겠다 어쩌겠다 그러는데 예. 이런 것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연결돼 있냐면 예. 새로운 신의료 기술이 들어오는 장벽으로 지금 작용하는 부분들이랑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의료 기술이 예를 들면 그 페이스메이커 예. 심장에 그 심장이 부정맥이 심한 환자들은 페이스메이커를 설치하잖아요. 예. 근데 그 기술이 지금 그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2단계인데 지금 4단계로 발전돼 있는 상태거든요. 더 예. 좋은 기술로. 예. 근데 그게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2단계나 4단계나 의료보험 수가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수입을 하겠어요? 그러면 수입 안 하지. 수입을 수입 안 손해 볼 하죠. 건데. 예. 그러니까 이런 걸로 국민들이 이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걸 우리 국민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가를 적정 의료 수가를 설정을 해줘야지 예. 신의료 기술이 빨리빨리 들어와서 자리 잡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심장 내과라든지 흉부외과 이런 데서 뭔가 새로운 기술을 했을 때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해서 논문 발표한 게 없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걸 못 쓰게 하니까 보험공단에서 못 쓰게 딱 제약을 해놨고 삭감을 다 해버리거나 또 보험 수가를 너무 낮게 책정을 해놓으니까 아예 그냥 그거 쓰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는 그걸 다 쓰면서 그 결과들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결과를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계속 뒤처져 가는 거죠. 참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인공혈관 문제는 아무튼 빨리 해결되기를 저는 바라고요. 왜냐하면 그 특히 인공혈관을 많이 쓰는 데가 소아심장 수술할 때 인공혈관을 많이 쓰는데 그게 없으면 수술을 받아야 될 시기를 놓쳐버려요, 아이들이. 예, 큰일 납니다. 네, 참, 이 현실과 이 문재인 케어의 괴리가 이만큼 크게 나고 있다는 거고요. 네. 자, 그래도 오늘 또 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불안에 대해서 네.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불안은 그 굉장히 이제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가 불안을 느끼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상적인 불안이 있고 병적인 불안이 있는데 정상적인 불안은 위기가 왔을 때 불안을 느껴야지 위기에 대처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건 정상적인. 그러니까 그 동물 뭐 호랑이가 나타날 위험한 지역이다. 그럼 거기 들어갔을 땐 다 불안하죠. 이게 자기를 지키기 위한 정상적인 불안이고 병적인 불안은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데 계속 그 생각이 들면서 그 상황을 자기가 어떻게 처리를 못하는데 불안만 계속 올라가는. 우리 옛날에 어릴 때는 신문에 그 조그만한 광고면 같은 데 보면 노이로제. 그 노이로제라는 표현을 쓰는 그 말이 이제 요즘은 안 쓰더만요. 노이로제가 이제 독일식 발음이고 뉴로시스. 이게 이제 신경증. 신경증이 신경증이 노이로제 뉴로시스인데 뉴로시스가 그러니까 불안 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뉴로시스에 들어갑니다. 신경쇠약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병적인 불안을 가진 사람들 중에 제일 힘든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제너럴라이즈드 앵자이티 디스오더라고 해가지고 범불안 장애라고 해요. 전체적으로 그런 환자분들은 다른 일을 못할 정도로 외래 진료에서 그런 환자들 보면 그 불안이 어느 정도 심한지 저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반응이 나옵니까? 하루 종일 그 불안한 상태 지속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심리적으로요? 그럼 뭐 굉장히 고통스럽겠네요. 굉장히 고통스럽죠. 예.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병적인 불안을 말씀드리려고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좀 덜 불안해도 되는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음 공부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보통 그 병적인 불안은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꼭 받아야 되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 일반적인 분들이 불안이 올라오면 불안을 잘 지켜보시면 불안이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그 불안이 자꾸 올라오는 이유가 되는 가장 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집착이거든요. 아, 이거는 꼭 이렇게 돼야 돼. 이거 이렇게 안 되면 큰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집착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불안해져요. 집착이요? 네. 그러니까, 집착을 줄이면 불안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불안이 올라왔을 때는 첫 번째로 불안이 올라왔다는 거, 내 마음에 불안이 올라왔다는 걸 알아차려야 되고, 알아차린 다음에 어떤 상황인지,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인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지 상황을 잘 살펴서 그 불안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은 신께 내맡기고,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조금 불안이,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내맡기는 것만으로도 불안이 좀 더 가라앉는데, 거기에 추가로 불안이 증폭되는 과정은 항상 제가 전번에 화도 증폭된다고 그랬죠. 불안도 증폭됩니다. 곱씹지 않아야 돼요. 그 상황을 곱씹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생길고 계속 꼬리를 물고 미래에 대한 걱정들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들 때는 그냥 뭐 소주 한 잔 먹고 자버리든가. 근데 그 다음에 깨서 또 불안해집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이고 내맡겨버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곱씹지 않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어떤 생각을 안 하려고 해보세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그럴 때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도 곱씹으면 화가 막 커지잖아요. 불안이 올랐을 때도 곱씹으면 그 불안이 굉장히 증폭이 되거든요. 그 생각을 그 불안에 대한 생각을 멈춰야 되는데 멈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멈추는 방법은 일단은 가장 간단하게는 자기가 좋아하는 기도문 아니면 주문, 예를 들면 불교에서 불교 환자 같은 경우는 옴마니 파드메 훔, 그 생각이 날 때마다 옴마니 파드메 훔을 주문을 암송하는 거를 거기에 집중하면 괜찮아집니다. 그 다음에 뭐 기독교 신자면 자기가 좋아하는 기도문 한 줄을 계속 암송하는 데 집중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곱씹지 않는 거는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안이 올라왔을 때 처음부터 불안이나 감정을 관찰자가 돼서 지켜보는 자가 돼서 쭉 불안이 처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바라보는 훈련을 자꾸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훨씬 불안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할 수 있을 사람이 불안하겠는가 싶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훈련을 해야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제가 관찰자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관찰자, 지금, 여기 그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보고 계시잖아요. 보고 계시다가 눈을 감아 보세요. 눈을 감아도 그 유튜브 방송을 보던 나는 거기에 있죠. 그게 관찰자거든요. 그리고 음악을 듣고 있는 나를 느껴보세요. 눈을 감고. 그러면 음악을 듣고 있는 나를 느끼는 자가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관찰자거든요. 관찰자로 하루에 24시간 중에 깨어있는 시간을 관찰자의 시각을 계속 가지고 생활을 하려고 애를 써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이 불안이 상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이 다 망하면 망하고, 깨지면 깨지고, 될 대로 되라고 하면 불안해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야 매사로 불안한 것밖에 없지요. 허구한 날 센 놈들 조지는데, 아유, 저놈들이 언제 나를 낚을까?
부터 뭐 이렇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 내가 불안해가지고 아유 뭐 저거 이렇게 해서 고민을 하면 이 뉴스 브리핑을 하겠으며 밥 세 끼를 먹겠습니까? 네. 힘들죠. 말 조심해야지 또 잘못하면 바로 걸고 들어올 건데 네. 이러면 밤에 잘 때 오늘 뭐 내가 말 조심하지 않았나 이런데 네. 저야 뭐 그렇죠. 아이 뭐 될 대로 되라. 네. 맞으면 뭐 한 대 맞으면 내가 뭐 그냥은 안 죽는다. 네. 한 10대는 패고 간다. 네. 하고 뭐 그러니까 내가 그런 무슨 싫어하면 네. 고소하려면 해라. 네. 고소하면 나도 같이 붙어주지. 네.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좋은 방법이죠. 그쪽에 있는 일 때문에 불안은 거의 안 느끼거든요. 네. 그게 이제 그 배짱이 인간이 있으니까. 못 돼서 스트레스를 조금 받을 네. 때는 있지만 네. 일 때문에 뭐 내가 불안하다. 그게 황 소장님이 두려움은 잘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일에 대한 것도 그러니까 내가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라는 그 욕심을 갖게 되면 예. 거기에서 불안이 많이 초래가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왜 관찰자 이야기를 제가 자꾸 말씀드리냐면 관찰자가 된다는 거는 자각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하는 나가 있고 관찰하는 나가 있어요. 경험하는 나를 관찰하는 나가 점점 그 자각력이 더 커지면 경험하는 나를 관찰하는 나가 통제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겠네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적 고통도 관찰하는 자가 돼서 그 고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정신적 고통이 많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요. 지금 그제도 보니까 어젠가 4인 가족이 또 자살을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결국 그런 분들도 지금 삶에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한 불안을 네. 못 견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미래에 대한 불안이 압도하면 예. 그 출구가 안 보여요. 출구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생각이 빠지게 되고 그 생각에 빠지게 되면 더 안 보이고 그래서 출구가 안 보이더라도 이렇게 될 대로 되라 하고 이렇게 정면 돌파하려는 마음을 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그 상태는 압도해 버리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 자체가 없어요. 근데 기껏해야 돈일 거고 돈이야 다 틀어버리고 나면 예? 근데 사람이 그게 쉽지가 않아요. 뭐 그래서 다 틀리는 거 말고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황 소장님한테 같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이제 그런 분들의 그 정신력을 본받아야죠. 아니 나는 옛날에 뭐 정치적으로 줄 잘못 서가 뭐 회사부터 시작해서 뭐 싹 다 잃었어요. 인간관계도 다 사라지더라고. 네. 그래 하루 아침에 뭐 완전히 추락해가 정말 진짜 이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는 상황까지도 갔지요. 물론 재정적으로도 네. 그렇지만은 그래도 뭐 그렇게 추락해도 그러니까. 뭐 다 버티고 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는 출구가 보였을 때 아니 나도 출구 안 보였죠. 뭐 노무현 찬양하는 세상에 전부 아이고 누가 뭐 황양수 뭐 그러니까 전화도 한 통 안 없다. 그 상태가 되면 출구가 없다라고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네. 우울증이 그렇게 심해지면.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황 소장님은 우울증이 아니었고 그걸 이겨내는 의지가 있었고 그렇지만 우울증이 심해지면 출구가 안 보이고 시야가 좁아져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원장님처럼 자신을 좀 이렇게 객체화해가지고 네, 네. 현재 자신이 느끼는 상황을 계속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네. 부분도 중요하고 기껏해야 자기 돈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네. 미래에 대한 그 걱정은 자기가 믿는 종교가 있으면 종교의 신에게 맡겨버리세요. 성경에도 그것만 있어요. 다가올 일을 미리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현재에 집중하고 현재에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 가지 해드릴게요. 우리가 주말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월요일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오늘 월요일인데 오늘 하루 열심히 살자. 오늘 현재에 집중하자. 그러면서 살면 월요일 지옥이 아니에요. 근데 미래에 뭐 무슨 좋은 일이 있을 거다. 그때 되면 그 좋은 그걸 일은 예. 기다리면서 살면 현재가 고통스러워요. 근데
근데 실제로 그 미래가 현재가 됐을 때도 그 좋은 거 오래 안 가요. 그렇죠. 금방 지나가요. 좋은 게 뭐 얼마나 우리 인생이 그렇지 매일 않습니까? 파티를 하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좋은 게 와도 순간이고 나쁜 게 와도 결국은 지나가요. 예. 그러니까 미래에 좋은 거를 기대하면서 오늘을 힘들게 살지 마시고 오늘 그냥 열심히 사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하루에 열 몇 시간 일하면서 그냥 매일 하루하루 아무 생각 없이 사니까요. 네. 그냥 그렇게 넘어갑니다. 일주일이 네, 네. 후딱후딱. 굉장히 빨리 가요. 그러니까 주말을 기다리는 사람은 빨리 안 가요. 그러니까요. 네. 주말에 뭐 좋은 일이 있으면 기다리지 뭐. 저야 뭐 주말에 기껏하면 주말에 무슨 뭐 목소리 조금 덜 쓴다. 뭐 기껏해야 책 볼 시간 좀 있다. 네. 영화나 한두 편 볼까 뭐 이런 정도니까 예, 뭐 특별히 좋을 일도 없죠. 네. 자,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해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불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주말 편안히 보내십시오. 네.